전체 내용으로 보시면은 이제 상승사파 형태, 또 양식자도적 형태죠. 아마도 3파동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유레카 종목은 현대바이오입니다. 네, 현대바이오. 저 정도 작고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mRNA 백신 때문에 약물 전달 기술이 완벽합니다. 이거는 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항체에다가 약물을 이렇게 매다는 기술. 기존에 있는 약물, 블록버스터 약물 1세대 항암제를 약물 전달 기술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빅히트를 한다는 겁니다. 암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효능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구충제로밖에 안 써요. 현대바이오에서 니클로사마이드 가지고 천연두 치료제로 먼저 분명히 한 파동이 나오면은 21승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나와줄 수 있다. 대박주의 전성시대 W 대박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약물 전달체 기술을 하냐면은 대부분의 트렌드가 여기서 다 몰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약물을 어떤 각종 첨단 기술을 가지고 약물을 어떻게든지 그 세포 내에 전달하는 기술, 이게 가장 큰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죠. 트렌드의 첫 번째는 뭐냐? 가장 첫 번째는 mRNA 백신 때문에 약물 전달 기술이 완벽하게 됐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면은 이 코로나 인간화된 유전자 염색 기체 기술을 어떻게 대량으로 종식시키느냐? DNA 플라스미드라겠죠. 세균에서 가져온 DNA 플라스미드, 요거를 편집해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뭐예요? 지질을 감싸게 되면은 세포가 이걸 뭐라고요? 먹이로 생각하고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이게 LNP 기술의 개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탄생을 해서 했던 것이 약물 전달체 기술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해당이 되죠. 근데 두 번째 부분은 뭐냐? 그 다음에 뭐라겠죠? 항체에다가 약물을 이렇게 매다는 기술. 이제 이게 약물 항체에 대한 트렌드라겠죠. 이게 약물 전달체 기술입니다.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제. 원하는 약물을 다 매달아서 플랫폼 기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판매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것이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전이다. 이게 이제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는 다음에 올 트렌드는 뭐냐? 나이백하고 펩트론. 그러니까 이게 세포가 지질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먹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여기다 매달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이백하고 펩트론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건 아직 시세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술적 트렌드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와주고 있는데 현대바이오에서 현대바이오는 핵심은 뭐냐? 약물 전달체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약물 전달체 기술이냐? 쉽게 이야기했을 때 벤토나이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흙철 뭐 이런 비싼 거예요. 화산재 비슷한 성분인데 요거는 뭐냐? 여기다가 무기 물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기술을 가지고 처음에 응용했던 것이 비타민 C에다가 약물 전달체 기술을 혼합했더니 비타민 C가 안정적으로 유리가 되면서 고르게 방출이 되면서 현재 그 비타민 C 치료제, 그 연모제 이런 거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고 히트를 했었습니다. 이거 너무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항암제나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게 된가? 그러니까 항암제가 왜 실패하냐면은 항암제는 단독 약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 내로 투하가 잘 안 돼. 고농도로 계속 투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투하가 안 되는데 약물 전달체 기술을 쓰면은 적은 농도라도 쉽게 세포 안으로 되면서 무독성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추진하려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니클로사마이드라는 것들을 눈여겨보는 거죠. 핵심은 뭐냐? 기존에 있는 약물, 블록버스터 약물 1세대 항암제를 약물 전달 기술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빅히트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현재 그 뭐냐면은 도세탁셀, 시스플라틴, 그러니까 항암제에 대한 유명한 1세대 항암제를 무독성으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야기했던 것은 니클로사마이드가 암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효능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구충제로밖에 안 써요. 왜? 생체 흡수율이 적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약물 전달체 기술을 쓰면은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체 흡수를 높이기 때문에 효능이 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네릭 의약품의 약물 재창출, 지금은 니클로사마이드에 대한 것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냐면은 지금 요거는 니클로사마이드의 효능이 확인된 각종 광범위 항바이러스 논문 데이터들이 쭉 나와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온숭이 두창이죠. 온숭이 두창에 대해서도 지금 치료제가 있는데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드라마틱한 것은 뭐냐면은 자, 온숭이 천연두는 뭐냐면은 백신 천연두로 같은 어떤 바이러스인데 인간의 몸에 침투하면 천연두가 되는 거고 온숭이 몸에 침투하면은 온숭이 두창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같은 바이러스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온숭이에 유행했던 것이 인간에게 전염이 됐다. 사실상 온숭이 두창이 천연두에 똑같은 건데 우리는 온숭이 두창으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천연두 치료제는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요거는 사람한테 직접 감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동물 임상으로만 해서 다 치료제나 백신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똑같이 이제 현대바이오에서 니클로사마이드 가지고 천연두 치료제로 먼저 등록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물 실험 데이터만으로 지금까지 다 됐어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티폭스하고 인바넥스가 있는데 티폭스 같은 경우는 현재 동물 실험으로 해서 통과가 됐어. 천연두 치료제가 됐고 그다음 인바넥스도 동물 실험을 가지고 됐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나 영국에서는 천연두하고 온숭이 두창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온숭이 두창 치료제를 승인을 해줬어요. 근데 미국 FDA에서는 약간 부족해. 똑같다 할지라도 동물 가름 실험이나 이렇게 간단한 인간 대조 실험을 한번 해봐라. 약간 차이가 틀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론은 같은데 현실은. 그러니까 천연두는 당연히 등록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가치가 천문학적이고 다른 광범위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니클로사마이드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결국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현대바이오의 월봉으로 보시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은 한번 크게 시세가 나고 조정을 보이고 이때는 뭐겠습니까? 광범위 호주에 대한 무독성 항암제 요거를 한번 크게 시세를 냈죠. 이때 시세가 났던 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국내 임상 이상 바로 간다. 동물 임상만 하면 그 시세가 났던 거죠. 근데 일상을 다시 하고 한이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크게 튀었는데 이때는 뭡니까? 코로나가 아닌 온숭이 두창, 광범위 바이러스 치료제 이런 거, 그다음에 약물 전달체 기술 이런 플랫폼 기술이 가치가 두각이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세가 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라 약물 전달체 기술이 전부 다 히트했는데 현대바이오에서 하는 약물 전달 기술은 가장 특이하면서 가장 현재 획기적인 거다. 그다음에 두 번 지질이라든가 페트로닌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인데 뭐예요? 그다음에 이것 가지고 했더니 기존의 제네릭 의약품도 글로벌 히트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대바이오가 왜 크게 급등을 해줄 수밖에 없는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대바이오 주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정확하게 이 쌍바닥 정확하게 40주 10개월 조정, 그 다음에 쌍바닥 10개월 조정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이게 3파동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내용에 좀 해당이 됐는데 3파동이 나오면은
21층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나와줄 수 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을 보시면 이제 무료로 카톡방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